예,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제 10화, 10번째까지 왔습니다. 10번째면은 일주일씩 했으니,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저희도 현안을 많이 다뤘네요. 이제 뭐, 중앙 현안도 몇 개 다뤘죠. 그렇죠. 중앙 현안도 다뤘는데, 뭐 거의 제주도의 아픔도 있었고,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행정이나 정치하고 약간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서민분들, 도민들의 그 간지러운 아픈 곳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10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양국장께서 갖고 있는 이 언론의 역할, 그거에 충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긴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여튼 잘 좀 봐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내년에도 네, 지속적으로 우리 저희도 현안을 바라보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요. 예, 칭찬할 건 칭찬하고 뭐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비판도 오고 칭찬도 오면서 뭐 우리 장 위원장께서는 채찍과 당근을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글쎄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하, 채찍과 당근 뭐 조금 강압적인 표현도 있긴 한데 예, 이 표현을 굳이 안 쓰려고 하지만 어떤 저희는 칭찬과 이렇게 말 돌려서 칭찬과 비판할 거 동시에 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시비비. 예, 네, 시시비비나 네, 했던 얘기죠. 그 지난주죠. 우리 예,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주간에 있었던 그 현안들, 음, 제주 현안을 다뤘는데 지난주도 역시 그 제주 4.3 예, 정부의 4.3 그 교과서에 예, 내역을 뭐 배제시켰던 움직임에 대해서 4.3 단체를 비롯하고 뭐 정치권, 교육계까지 이렇게 예. 했는데 그, 그 이분들이 기자회견까지 뭐 오영훈 지사, 그다음 김관수 교육감과 4.3 단체에서 이렇게 정부를 또 예. 교육부를 비판하는 공식 논평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들고 일어선 거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어쨌든 오늘 현재까지는 예, 교과서에 4.3과 관련된 내용이 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그 교과서를 만든 어떤 집필 기준이에요. 음, 4.3이 들어가도록 그 기준을 만든 거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만든 교과 과정, 개편 과정안을 보면 음, 반드시 뭐 4.3을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4.3에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예, 제주 4.3의 아픔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미래 세대잖아요. 초중 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이 4.3의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이렇게 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 아니냐.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4.3이 교과서에 들어가려면 음. 이번에 행정 예고한 그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개정 행정예고본에는 음. 4.3의 교대 배제한다 딱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을 쓸 수 그러니 없죠. 예, 예, 그게 아니고, 음, 예전에는 그 4.3이 그 역사 교과서에 그 특히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그 한국 현대사를 예, 쓰는 예, 과정에 제주 4.3에 대한 거를 넣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규정이 빠진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그 규정을 할 때 가장 큰 그 원칙이 뭐였냐면 식민 통치와 저항, 전쟁이 바꾼 사회와 생활, 이런 게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변동을 기술하는 큰 방향으로 음, 이번에 잡았고요.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진영적으로 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 분단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 이제 해방 전후라는 얘기도 쓰는데 그 시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이 이제 보수 진영하고 예. 또 진보 진영이랄까요? 이렇게 좀 갈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부 수립으로 보느냐, 특히 뭐 교과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말을 쓰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우리는 정부 수립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공화국 수립이고 이런 식의 표현의 문제가 있다 해서 보수단체에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식민 통치와 저항, 전쟁이 바꾼 사회와 생활 그 밑에 제주 4.3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야 되는데 에, 제주 4.3 이외에도 어떠한 한국 현대사의 그 근거들을 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지필 기준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이번에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 반발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 않느냐. 그 규정이 사라진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이번 그 오영훈 지사님, 예, 그다음에 김관수 교육감님하고 4.3 단체 분들하고 최근에 예, 기자회견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영훈 지사님이야 뭐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각입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아니고 교육계 일각 보수 쪽에서 네. 김광수 교육감께서 직접 꼭 이런 데 참여를 했어야 됐냐는 비판이 약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실지 모르는데 4.3을 그 근현대사의 그 비극으로 보고 음, 이 아픔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유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미래 세대에 우리가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4.3은 뭐 보수냐 그렇죠. 진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김광수 교육감께서 이번에 오영훈 지사와 함께 교과서 편찬 준거에 4.3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다시 포함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제주도 교육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음,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간에 뭐 간단히 제가 뭐 얘기한다면 4.3이 예.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잣대로 너무 평가를 뭐 마음대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제주도민, 우리의 조상분들 다치거나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이걸 좀 알아줬으면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때 제주의 그 아픔이잖아요, 세상. 네. 2003년에 발간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문에 당시 제주 4.3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고건 국무총리가 예. 그 발간사에서 분명히 밝혔거든요. 제주 4.3에 대한 성격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학자에 맡기고 지금은 어쨌든 이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만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4.3에 대한 성격에 대한 논쟁을 뒤로 네. 미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3의 성격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 4.3의 정명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서문에 밝힌 그 4.3에 대한 성격을 먼 미래로 돌려놓은 그 취지에 우리가 당장은 좀 그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간에 이 4.3 지켜봐야 될 거고 예. 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논할 때 있으면 그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반발하니까 교육부에서 뭐라고 한 말씀 예, 했냐면 예. 그 그럼 나중에 그 지필 기준을 마련할 때 음, 그때 넣겠다 이런 음, 입장을 밝혔어요. 아, 그래서 그게 또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교육부가
제주 4.3을 교과서에서 만들어질 때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나 환경은 되어 있다. 음, 그래서 김광수 교육감이나 또 4.3 유족회 회장이나 오영훈 도지사께서 분명히 밝혔던 그런 입장에 큰 문제 없이 전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어쨌든 우리 여름과 겨울, 우리 뭐 그늘도 되어주고, 이렇게 바람도 막아주는 우리 가로수, 예. 갑자기 싹 베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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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 시민사회단체에서나 뭐 도민들도 이게 왜 갑자기 베어졌냐, 솔직히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베었거든요. 그, 이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 관련해 갖고 비판이 내용이 돼 있는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요. 예, 원희룡 도정이 있을 때 1단계 공사를 급하게 했지 예, 예, 않습니까? 저기 중앙요구 예, 앞에 아라동 제주대학교 가는 길 쭉 해서 이제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를 했는데 그때 사업을 1단계 사업이라고 예, 하고 예,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서광로, 예, 광양로타리에서 이제 제주국제공항 입구까지 예, 이어진 한 3km 정도 되는 구간을 이제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로 이제 만들기 위한 공사를 했는데 1단계 공사 때도 말이 많았어요. 예, 예, 광택의 아름다운 가로수들을 물차물차하게 이렇게 물차물차하니까 뭐한데 그냥 싹둑싹둑 음. 잘라내니까 야 이거 가로수 이렇게 잘라내도 되는 거냐? 그때는 이슈가 안 됐습니다. 아, 어쨌든 그때도 약간 이슈가 이슈 됐죠. 냈는데 지금처럼 크진 예, 않았고 이번에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슈가 좀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가로수를 너무 그냥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러니까, 또 이 가로수를 어떻게 하면 보전할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공모함도 없이 무조건 어, 사업을 위해서 버스 전용 차선제를 위해서 어, 가로수를 베어냈는데 이에 대해서 왜 가로수를 무조건 베어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냐? 음, 이런 기조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 성명을 낸 거죠. 네. 이번에 2단계 서광로 중앙차로 설치 공사 설계 내용은 어떻게 되죠?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예, 광양 로타리에서 제주국제공항 입구 일명 해태동산 음, 거기까지 버스 전용 차선제에 따른 중앙 버스 정류장 예, 예, 양쪽이 아니라 예, 가운데에 이제 예, 버스 정류소가 들어서는데 한쪽에서 7개 음,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예, 14개 이렇게 정도 되고 8개 정도 정류소 지점에서 인도 축소가 음,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2.3m가 줄어들고 음, 어떤 경우에는 0.8m가 줄어들고 인도폭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지점이 한국병원 앞이에요. 음, 거기는 거의 한 2.3m씩 이렇게 음, 줄어들어 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 배치되어 있던 가로수들이 이제 없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도 쪽에 있는 가로수도 네. 없애면서 왜 그러냐면 인도를 줄여야 줄여야 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아,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뭐 있습니까? 요점별로 이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산안이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이 현재 제출돼 있는데 음, 그게 의회를 현재 통과하지 예, 않았어요. 예.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사업을 아, 시작했다. 전용했다. 근데 도에서 해명한 거에 의하면 원래 잡혀 있던 예산이 좀 있고 음, 본 예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쓴 건데 사실은 전체 구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예, 상태에서 음, 이걸 해야 되는데 부분 사업을 먼저 해버리는 거는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면에서는 좀 도행정이 좀 성급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인도변의 일부 가로수가 그냥 뽑혀버린 거예요. 음, 또 이제 130그루를 더 뽑을 예정인데 꼭 그 인도에 있는 그 가로수를 뽑는 방법 아니면 방법은 없는 거냐 음,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현재 제대로 되지 않은 음,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도 음, 맞지 않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것 중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그때 1단계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하는 게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 수송 분담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버스 전용 차선을 비롯해서 그 버스 대중교통 그 혁신 사업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에 음,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인데 전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앞으로 5년 동안 한 300억, 400억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600억 정도 되네요. 600억 정도 들여서 5년 동안 600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로수를 좀 제대로 많이 확보해서 도심의 녹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도민들이 어떤 도시의 편리성, 쾌적성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 거하고 전혀 배치되는 거다. 가로수를 없애는 것은.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생각도 탁상 행론, 탁상머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탁상이라고만 하긴 어려운 게 이게 1단계 사업이 있었고 2단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이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책의 그 줄기를 그 도가 버스 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방향에서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면에서는 이번에 그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귀담아 봐야 될 것이, 자가용 교통량이 감축이 음, 되고 버스와 보행과 또 자전거 이게 늘어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동맹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녹색 동맹이라고 저는 예전에 시민운동 할 때 음, 했었는데, 자가용을 줄이면 쉽게 얘기하면 보행이 늘어나고 자전거가 늘어나고 버스가 늘어나요. 지금 이번에 인도 줄여버렸잖아요. 그럼 보행 환경이 열악해지죠. 네, 보행 환경이 열악해지면요, 버스 이용률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를 최소한 유지해야 돼요. 음, 그런 거를 어쨌든 가능하면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버스 중앙 전용 차선제를 해야 되는데, 인도폭을 줄여버리면서 버스 중앙 전용 차선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의 교통수송 분담률이 늘어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음,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고, 어, 보행과 자전거와 버스의 그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 버스 전용 차선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핵심은 인도폭이 가능하면 줄지 말아야 되고, 보행 환경은 음. 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도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인도폭을 줄이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인도폭은 늘어나면서 차도는 줄여나가는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차도가 그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인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 네, 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버스에 네,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불편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시 재설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향후 대안이라고 하면은 가로수를 뽑지 말자 이런 대안은 아닐 거고. 저는 기존의 그 가로수가 뿌리를 내리고 울창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존에 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음, 원칙적으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음, 왜냐면 기존의 그 고정화된 그 생각에서만 너무 그 집착하지 말고, 음, 예를 들면 가로수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 보호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이 펜스도 예, 치고 예, 그런 것을 없애더라도 가로수는 설 수 음, 서는 방법은 없겠는가? 또 하나는 가로수 옆으로 그냥 보행이 좀 될 수 있는 음, 그런 설계 방법은 없겠는가? 음.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 이 간단히 금방 생각난 건데 제주도의 청계천 같은 시기에는 가능할까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보행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청계천에 사람들이 가는 음, 거거든요. 근데 보행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 이용해가 완전 편하죠. 예,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를 하더라도 버스 정류소로 접근하는 보행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면, 음, 넓고 편하고 장애가 없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버스 이용률이 늘어나죠. 그런 방향으로 전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 권고하고 싶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오로지 행정에서 버스를 어떻게 하면 많이 투입되고 많이 운행할 수 있고 그 생각만 하는 거지 예. 그게 도달할 수 있는 보행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 버스의 이용 분담률과 자가용 그리고 보행, 자전거 이 상관관계를 보면서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자가용이 좀 불편해지는 건 우리가 좀 참자. 그게 버스 음, 전용 차선제를 해서 버스용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방법이고, 음, 그럼 버스를 높이려면 당연히 자전거와 보행 환경은 지금보다 최소한 악화되지는 말아야 된다. 음. 유지는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설계할 수 있는 개념이 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행정에서 좀 더 공론화를 통해 갖고 좀 예, 상호 협의를 한다면 더 예. 좋은 방법인데 참 아쉬운 게 뭐 공무원들을 탓하는 건 아닌데 좀 행정 위주식의 스타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뭉뚱그려서 행정 위주 해버리면 이제 공무원분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음, 그런 좀 참 하소연도 하실 수 있는 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행정을 할 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수송 분담률과 자가용 수송 분담률과 자전거 보행 수송 분담률을 각각 놓고 제가 늘 예전부터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목표로 하는 수송 분담률을 버스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자가용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내릴 음, 거냐, 이 부분을 보행과 자전거는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거냐,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그 정책 목표를 가져야 돼요. 원희룡 도정 때 이제 버스 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매 분기마다 음, 각 교통수단별 교통수송 분담률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매번 모니터링을 음, 하면서 정책의 그 시행착오를 줄일 음. 수 있는 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정책하시는 분들 우리 장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시민의 편에 서서 정책의 방향을 관점을 달리하셨으면 하는 마음. 제가 예전에 경실련 네. 시민운동할 때 그 교통 시민운동을 꽤 했어요. 음, 자전거 활성화 운동도 했고. 그러니까 에, 버스와 자전거와 보행은 이게 친화적이에요. 서로가 좋아요. 근데 자가용이 편해지면요, 이 삼자가 불편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도로는 한정되어 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 삼자를 편하게 하는 정책과 자가용을 약간 불편하게 하는 정책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자가용이 좀 불편해지는 도로 구조에서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음, 그 자전거와 보행 환경이 더 나아지지는 못하더라도 음, 다시 말해서 악화되는 건 막아야 음, 된다. 그래야 버스가 좋아진다. 이 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다뤘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월정리 공공하수처리설 관련해갖고, 그, 얼마 전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고, 에, 제주도에서도 그에 따라 갖고 공문을 12월 9일 날 그 월정리 쪽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월정 공공화수 처리설 증설 사업 재개. 예. 어떻게 보시는지. 그 법원에서가 이제 어떤 공사하는 거를 방해하지 말라 음,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그 판결문에 따라서 공사 업체에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니 음, 도에서는 그 판결문에 따라 음, 가지고 공사 음, 재개를 하는데 협조를 좀 음, 해달라 이렇게 월정리 리장님 앞으로 월정 리민들한테 보낸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현재 그 월정리 주민들하고 제주도 그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평행선이에요. 어느 그렇죠. 쪽도 뭐 그 앞으로 뭐 변경의 여지가 없는 듯하게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시간만 낭비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4일 날 예, 그 도의회에서 예, 에, 월정리 주민분들이 변호사를 대동해갖고 예. 공사가 진행하게 되면은 에, 오영훈 도지사를 고소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대강 대치거든요 지금 현재. 음, 현재는 어쨌든 법적인 음, 그 판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혹은 뭐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쓸 수 있는 카드는 되게 있지만 과연 그게 유용한 수단이 되겠느냐 그렇죠. 하는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강대강에 대한 대치는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영훈 도지사를 그 행정 관련해서 뭐 고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고소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의 건이 제대로 사법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에서 현재 월정리 공공하수 처리 시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은 저는 원칙적으로 좀 불만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첫째는 오영훈 도지사 후보 시절에 월정리 문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 왜 전임 도정,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꽤 오래되었던 문제인데 전임 도정에서 해왔던 그 패턴에서 한 번도 벗어나질 못하느냐. 어쩌면 정책적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소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전도정도 좀 약간 소통이 불통 정도는 아니라도 소통이 오영훈 도정 새로 들어와도 민선 8기 들어와도 소통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자주 얼굴을 보고 또 뭐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고, 도정이 도민들이 원하고 혹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정책의 목표를 공감대를 얻는 그런 수준에서 제대로 설정을 하고요. 그런 정책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함께 개발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설 때 우리는 건 소통이 된다고 하는 거지, 얼굴을 본다고 해서 꼭 소통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영훈 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월정리 그 용천 동굴 있잖아요. 용천 동굴에 대해서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음, 예? 일종의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월정리 그에 있는 그 용천 동굴 하류 지역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왜냐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고 또 월정리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제안을 여러 번 했거든요. 음, 이걸 좀 추진해 달라. 그러면 추진할지 여부는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최소한 오영훈 도정에서는 제1 선착순으로 월정리 용천동굴 하류 지역 세계 자연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혹은 그거의 검토를 위한 어떤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이 돼야 음,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혹은 합의할 수 음, 있는 여지가 생기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한 이유,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타당하다, 그러면 가능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 이런 것들을 우선 확보하는 게 전 오영훈 도정이 해야 될 일인데, 이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 접점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오영훈 도정이 지금 이런 뭐 불통에 가까울 정도로 뭐 상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불통이라기보다는 음, 정책의 목표를 너무 크게만 잡지 말고 음, 세부적인 목표들을 중시 여겨야 된다고 음, 봐요. 뭐냐면 월정리 공공하수처리 시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쨌든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도지사 선거 때 후보들이 월정리 용천동굴 하류 지역은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 음, 공약한 후보들 음, 꽤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가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공사를 뭐 중지하라든지 또 뭐 그 현재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뭐 옮기라든지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답변을 도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부분이 현재 전혀 진척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매우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에다가 그 월정리 주민들이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이 말을 하기 네, 전에 네, 도의원하고 솔직히 대의기관이에요. 제주도의 대표적 대의기관이 예, 의회. 예, 그리고 그게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달라고 예,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들 예, 그 전혀 이 월정리권에서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진정서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월정리 음, 주민들이 도의회에다가. 그때 그 진정서의 주제가 뭐냐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음, 추진이에요. 월정리 하천, 그 월정리 용천동굴 하류 지역에 음, 대해서. 전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정책적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셔야 된다. 음,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야말로 집행기관이 하기가 어려우면 도의회가 좀 주도해서 정책의 의제를 만들어내는 일을 음,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월정리가 지역구가 구자죠. 구자면 김경화 의장 아닙니까? 네. 김경화 의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이 가능한지를 전문 연구 용역 기관에 용역을 맡기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보일 텐데 왜 그런 일을 안 하시는가 매우 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구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의원들이 제시를 안 한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게 있죠. 의회 관행상. 그래서 김경화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위치도 있고 또 본인의 지역구도 되기 음, 때문에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월정리 용천동굴 하류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음. 전 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거는 오영훈 지사께서 후보 시절에 예, 약속을 한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 지금 얘기하는 하류 지역, 용천동굴 하류 지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예, 그 말이 동일한데 예, 어쨌든 간에 오영훈 도정이 약속을 하여튼 약속 진행에 대해서 예.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뭔가 정책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어쨌든 그 만장굴부터 용천동굴까지 이어지는 그 음, 용암동굴개가 어찌 보면 그 세계적인 자원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이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용천동굴개를 보전 보호하는데 역행하는 음, 것이다. 이 주장을 꼭 아니다라고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런 명제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용천동굴 하류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음. 타당성에 대한 연구 혹은 검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세계자연유산 만약 등재 추진돼갖고 등재가 됐다고 보면 네. 월정리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옮기게 되는 건가요?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예, 되면 그거에 따라서 행정의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답이 너무 쉬운가? 우리야 뭐 비판할 수 있으니까 예. 공무원들 아마 쉽게 얘기는 못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왜 뭐는, 이설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 이러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수 처리장과 같은 기존에는 이게 일종의 기피 시설로 되어 네.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방적인 피해나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일 음, 못한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기피 시설을 뭘로 만들어줘야 되느냐? 선호 시설로 만들어줘야 돼요. 음, 선호 시설을 만들려면 이런 하수 처리장 외에 그와 관련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 그 시설이 오게 되면 지역의 경제 어떤 발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누구나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그런 사업을 짜내면 그런 경우에는 뭐 월정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특정해서 지는 게 음, 아니고 그 넓은 그 해당 마을에다가 그 공모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요새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런 기피 시설을 음, 유치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미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정책 추진의 방법론을 차용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좀 소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냐 그런 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앞으로 12월 14일 날 수요일 날 기자회견을 필두로 아마 월정리 주민분들 예. 아마 고소고발부터 시작해갖고 강하게 반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대강 매치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공사를 만약 시행 쪽에서 강행하면 주민들하고의 격렬한 몸싸움까지 예상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뭐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뭐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굴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예,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중요한 건 접점이 가능한 정책의 목표를 도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정책의 목표가 공감이 될 만한 그 목표를 뭘로 삼을 것이냐.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는 어쨌든 그 정책적인 그 이렇게 교집합이랄까요? 그거의 가장 큰 소재가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뭐 법원에 판결을 했다고 해서 도에서 무조건 공사를 하겠습니다. 음, 좀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도가. 좀 그 역량이 좀 약해 음, 보이고 또 주민들은 이걸 갖고 무슨 고소고발까지 가는 음. 거는 그건 그래도 민선 지사한테 너무 그 격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모아서 제주도 내의 어떤 여론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이 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조언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강대강 매치일 경우 어쨌든 제주도의 대의기관인 도의에서 중재기관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재 카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구 용역이에요. 그래서 그 용천 하류동굴, 저 용천동굴 하류 지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음, 어, 제주도가 먼저 추진해라. 음, 거기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음, 공사하는 거고 음.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정책적 재검토, 원점 재검토를 할 그런 각오까지 하고 해야죠. 아, 참 어렵습니다. 뭐 김경화 의장께서 결단하시면 의외로 빨리 진척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계현 의원이 보고 계신다면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아닙니까? 너무 쉽게 말하죠.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죠. 아니 김계현 뭐 의장님도. 김경화 의장님 뭐 의장으로서의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즉답은 하시긴 어렵겠지만 음, 평소 성품상 고민은 하시지 않겠는가 이 방송을 보시면 전 그렇게 기대합니다. 뭐 저도 그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월정리 예, 이 반대대책위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강대강 매치 자꾸 강대강 매치라고 하는데 그분의 목소리에 결의가 느껴져 갖고요. 예. 아 그래서 막판에 몰리게 되면 쥐도 막판에 문다는 식으로 심각한 그렇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뭔가 여지는 남겨두고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뭐 현안을 다뤄봤는데 오늘 상당히 좀 무거웠습니다 내용들이. 예, 4.3부터 시작해갖고 그 가로수 거는 저도 마음 많이 아팠고 월정리 쪽에도 강대한 매치하는 게 상당히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어느 누군가는 좀 이게 안 된다면 중간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의회도 지금 또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고 어떠세요? 나서지 못하는 입장은 없고요. 나서지 않는 거죠, 그냥. 아, 아니, 도의원들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집행기관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 공간이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한정되지 말고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어느 당론 이런 게 정이지 말고 어느 당 정당을 넘는 그런 정치의 영향을 좀 발휘해 주십사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12일 뭐 12월 12일 뭐, 날도 날이건 날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약간 10번째 방송을 했고요. 그 수요일 날 그 일레형컵 관련해 갖고 제가 인터뷰를 준비할 텐데 그 따로 오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 갖고 예, 예, 우리 위원장님 좀 코멘트 좀 달아주시면 중간 좋겠습니다. 점검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예,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12월 말까지 우리가 다뤘던 현안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데 계속적으로 1월 달까지도 현안 다루면서 계속 우리 현안을 다뤘던 현안에 대해서 사후 서비스, 네. 예, 서비스 개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준 시청자, 독자,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환절기 맞아갖고 감기 환자가 많은데 코로나 환자 500명 넘었더라고요. 어, 네, 그래갖고 몸 건강에 최고입니다. 몸 건강히 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